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장품의 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각적 고시가 바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고 또 유통하고 그리고 취급하는 데 있어서 화장품의 안전은 정말 매우 중요한 관리 포인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전 관리에 있어서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또한 화장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죠. 본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춤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한 여기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유통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 모든 유통 화장품은 이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고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최근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은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던 몇 가지 원료에 대한 사용 지정 또는 행정 예고에서 포함되었던 원료가 제외되는 등 많은 논란이 있는 원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개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 제한 기준 강화. 그리고 두 번째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예외 조건 신설. 세 번째는 연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추가 및 농도 상한 설정. 네 번째로는 원료 명칭 명확화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관심이 가는 두 번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예외 조건 신설의 내용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요. 본 개정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다음과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 다만 대마시유 및 대마시 추출물의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올, 칭 THC라고 하죠. 또 칸나비디올, CBD라고도 합니다. THC와 CBD에 대해서는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옷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디올과 CBD, 칸나비디올의 기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3. 대마 씨앗에서 THC는 5mg/kg 이하, CBD는 10mg/kg 이하이고요. 씨앗이 아닌 CU에서는요, THC가 10mg/kg 이하, CBD는 20mg/kg 이하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CBD와 THC는 화장품에서도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과 10개월 전만 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에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 판매 적발 사례를 보도한 시각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칸나비디올과 THC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국내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성분에 대한 화장품 원료로서의 사용이 가능한 형태였었죠. 그래서 그동안 본 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CBD와 THC 관련된 대마 관련 성분에 대해서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연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생활 주변 방사성 물질에 대한 허용 한도 설정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화장품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방사성 물질의 검출로 인해서 그동안 간간히 화장품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보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지만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죠. 납이나 비소, 안티몬 등등입니다. 의도적으로는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지요. 당연히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비의도적으로 검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검출의 허용 한도를 정해서 일정 검출 허용 한도 이내에 검출이 될 경우에는 유통화장품 안전 기준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방사성 물질 역시 그러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그러한 검출 허용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방사성 물질이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자연 광물에서 미량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화장품의 그런 행정 처분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개정을 통해서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방사성 물질을 개정 후 방사성 물질, 다만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의 농도 등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 적합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그러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은 또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시죠. 여기 제4조를 보시면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 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 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이 나오지요. 여기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연간 1mS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법 제15조에 따른 이 기준이란 연간 1mS를 말한다. 여기에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방사선 물질의 허용 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보고 화장품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위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중에서 다음과 같은 원료의 허용 기준을 마련하였다라는 것과 추가적으로 본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에 행정 예고 시에 포함되었던 원료가 하나 있었죠. 모다모다 샴푸에 사용되었던 주성분으로 소개가 되었던 THB입니다. 원투포 트리 하이드록시 벤젠인데요. 이것이 행정 예고에서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가 최종 개정에서는요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모다모다 샴푸에 대한 긴 히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우측에 따로 링크를 걸어서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내용, 주요 내용 중에서 대마 논란, DHC, CBD에 대한 사용 가능 기준을 마련하였고 또 방사성 물질에 대한 허용 한도 설정, 그리고 모다모다 샴푸의 주요 성분인 THB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포함되지 않고 유예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안전성 검토 후에 다시 포함시킬지 아닐지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하튼 현재는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마지막 정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